네, 안녕하세요. 1기 1주차 오늘 개강이죠. 문제 좀 1기 치고는 뭐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에서 이제 70점, 60점 정도 했는데 100분, 100점으로 올라갔고 1기부터는 100분 안에 다 푸는 거 하셔야 돼요. 1기부터 하셔야 되고 그 100분 안에 100점을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정확성도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못해요. 둘 다 하기 힘들고 뭐부터 연습하시냐면 시간 단축부터 연습하세요. 시간 단축부터. 다 틀려도 되거든요. 표준지 선정하는 거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되는데 무조건 GS 아침에 이제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 와가지고 100분 동안 치는 그 시간에는 무조건 100분 안에 1, 2, 3, 4분 다 건드리는 걸 목표로 하시고 정확성은 어차피 아무리 연습해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자기의 한계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시간 단축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냐면은 1, 2, 3, 4번 문제가 이제 실전에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뭐 얘가 상, 얘가 뭐 중, 하, 얘가 뭐 중, 뭐 요 정도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이 시간대로 푸셔야 되는데 이제 4번이 중이다. 그러면 한 8분 정도로 내려오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좀 세이브 할 만하다 그러면 한 19분 이 정도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 중간이고 1번이지만 내가 좀 쓰는 속도도 빠르고 해가지고 한 37분 정도 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여기다가 뭐 31분에서 35분 사이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 안에 들어오든 아니면 이거 그냥 40, 30, 20, 10점, 10분 이렇게 풀어서 들어오든 다 건드리셔야 돼요. 31회 때 풀었어. 하나도 안 풀었어. 한 글자도 안 썼어. 문제 2, 30 이것도 안 쓰고 대충 풀고 너무 잘 풀었어. 이것도 너무 잘 풀고 이거 대충 풀었어. 합격했어요. 이거 하나도 안 풀고 합격했어요. 그렇지만 한 1000명 중에 1명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될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1번, 2번 조금이라도 1번 쉬우면 1번 많이 풀고 2번은 항상 이제 어렵거든요. 지금 한 5년 연속 계속 2번이 어려웠어요. 3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래도 개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거 갖다 붙여서 쓰고 나머지에서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GS 오셔서 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고 개별 스터디 할 때도 하고 무조건 100점 100분 안에 들어오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네. 1번 문제 이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우리 통상 뭐 많이 나왔어요? 뭐 기업 가치, 토건 3방식. 토건이 아니었지. 그냥 집합 건물이었죠? 요게 기출이 32회 맞나요? 32회. 그리고 33회, 34회 이렇게 나왔고 그냥 일반적인 3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보상 나오고 저 31회? 31회가 이거다. 그렇죠? 이게 31회고 32회는 그냥 일반적인 3방식 32회는 30회 기업가치 영어권 푸는 거 이게 비슷비슷해요. 무난한 3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빨리 풀어야 돼요. 여기서 정확성을 올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준지 틀려도 괜찮거든요. 틀려도 괜찮아. 빵점 만약에 표준지가 A가 정답인데 뭐라 쓰고 B를 골랐어요. 여기에 할당된 배점이 만약에 2점이야. 그러면 얘는 빵점이 아니라 1점 정도 가져가거든요. 여기 앞에 뭐 이렇게 뭐 써서 B를 고르면.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이제 공부가 내가 좀 초반이다. 공부 시작한 지 초반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같이 여기다 띄워드리는 이유가 무슨 자료를 보고 뭔 말인지 알고 그다음에 예시 답안에 뭐 보고 쓰는 건지 그걸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 한 공부 1, 2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자료를 내가 생각하고 본 자료가 맞나? 나는 자료를 보고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맞나? 같이 한번 보시는 거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문제 자체를 잘 읽으셔야 돼요. 관악, 주 관악이 소유한 토지의 목적이 중요하죠. 일반 거래 목적이에요. 물음 1번부터 요즘 다 이런 식이죠. 요즘 다 40점, 30점 문제가 되게 세분화되어서 나와요. 보시면은 그래서 꼼꼼하게 잘 쓰셔야 돼요. 대상 물건의 확정, 뭐예요? 토지죠, 토지. 토지 하나만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방법의 결정, 토지의 평가 방법 뭐예요? 감칙 14조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근데 대상 물건의 확정인데 우리가 토지를 평가할 거예요. 대상 물건의 확정. 토지는 감칙 14조 공시지 기준법이고 뭐 검토할 수 있죠. 토지 거사비로 검토할 수 있고 또 뭐로 검토할 수 있어요? 이거 다들 몰라요. 토지의 그 다음 평가 방법을 몰라. 그 다음 평가 방법을 잘 모르세요. 원가법 있잖아요. 조성원가법. 토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또 토지 잔여법도 있어요. 토지 임대료가 나오는 토지 건물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전체를 구하고 건물의 환원율 구해서 건물값을 빼버리면 토지값이 나오죠. 그리고 나누기 토지 면적하면 토지 단가. 아무튼 대상 물건의 확정은 토지예요.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개요 보시면은 자, 용도 지역부터 저는 봐요. 일반 상업에 중로에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1350제곱미터 중 3분의 1만 관악의 지분이에요. 구분 건물이래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여러분 감칙 16조죠. 감칙 16조. 실제로 강남에서 이렇게 된 자산인데 실제 자산인데 우리 감정평가 실전 문제도 다 실제 자산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선박 문제도 실제 자산이었고, 그렇죠? 여기가 옛날에는 진짜 오래된 뭐 호텔, 모텔 이런 거였어요. 강남에. 근데 이제 거기가 모텔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그때 모텔은 이제 토지, 건물이어서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가 뭐래요? 구분 건물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럼 등기가 어떻게 나와요? 101호, 102호. 건축물 대장은요? 표제부, 전유부. 이렇게 나오죠. 대상 물건이 우리는 구분 건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 중에 토지만. 그리고 심지어 3분의 1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 2층에는 뭐 GS 편의점 뭐 그런 거 다이소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위로 이제 오피스텔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구분 건물 이제 등기를 열어보시면은 101호 뭐 53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 대지권의 목적 여기 1053제곱미터죠. 총 1350제곱미터죠. 1350제곱미터 중 뭐 11.3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대지권이거든요. 전유 부분은 이제 대지 사용권과 일체로 거래된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한 3억 7천이에요. 여기 3억 7천에는 이 전유 부분의 가격하고 이 땅값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50분의 11.3의 땅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지권이 미등기 됐대요. 미등기. 대지권이 미등기 된 사유가 있거든요. 사유가 두 개 있어요. 1번 사유 있고 2번 사유 있고. 대지권이 미등기 된 케이스가 있고 대지권이 없음이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는 이거는 괜찮아. 오케이. 이거 괜찮아요. 미등기인데 나중에 등기 될 거야. 한두 달, 두 달 있다가 등기 될 거예요. 대지권 없음은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필기하세요. 없음은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없음이 됐냐면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토지를 샀어요. 여러분이 이제 건축주예요. 토지 샀어. 토지 사가지고 여기 다세대 주택 하나 지어서 대학생들한테 분양하고 이제
업자들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그 사람들이 월세 놓겠지. 뭐 이렇게 분양 잘 해야지 다세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토지만 이렇게 있는 거죠. 건물을 올릴 때 이제 토지를 샀어. 얘가 토지를 산 거예요. 토지가 10억이래요. 토지 주인 할아버지가 10억 달래. 그래서 대출을 7억 받아서 딴 데 가서 또 2억 받고 뭐 친구한테 1억 빌려서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샀어요. 토지를. 진짜 이렇게 해요. 사. 그리고 건물 올려. 그럼 나 아직 빚 10억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나당 4억씩 팔아. 4억씩 5개 팔아. 그러면은 20억이죠. 그쵸? 얘네들은 돈 다 갖고 나 10억 먹는 거죠? 그냥 20억 먹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돈 안 갚고 그냥 토지 산 이 건축주가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이 없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분양받은 뭐 갑시, 을시 뭐 해가지고 같이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소송 거는 거예요. 이 아저씨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똑같은 구조예요. 얘도 아파트도 똑같이 땅 사서 땅에 근저당 설정하고 아파트 올리고 이거 분양 받을 때까지 대지권 없어요. 대지권 없어. 근데 아파트는 우리가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뭐 GS 건설 이런 데서 짓잖아요. 레미안에서 짓고. 대지권이 아직 등기 열어보면은 내가 뭐 501호 받았는데 등기도 아직 없는 거죠. 등기가 아직 없어. 등기가 아직 없는데 분양 계약서에 추후 적정 대지권이 정리될 것으로 이제 분양 계약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다세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건축주가 튀어버린 거예요. 대지권 없음, 골 때림. 여기는 대지권 미등기예요. 모텔을 이제 오피스텔로 변환을 하는 거고 다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추후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 승인을 때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때리면은 그럼 한 달 있다가 대지권이 생깁니다. 등기에 대지권이 생기고 이제 등기를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까지 알아야 되냐? 배경 지식까지 알아야 되냐? 네,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 감정평가 실무의 시험 과목 이름이 실무죠. 네, 실무를 알고서 푼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나눠주는 자료 같은 거 다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쓸데없는 지식 같은 거 많이 알으셔야 되거든요. 기본서 한두 번 보시면은 좀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본서 집어치우시고요. 진짜 문제 많이 풀고 자료 많이 보셔야 돼요. 보세요. 본건 토지는 공유 지분으로 토지는 또 심지어 한 사람 게 아니야. 관악이라는 기업 거 3분의 1 정도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뭐 신림이라는 기업 거래요. 근데 이제 관악이 계열사예요. 계열사여서 관악이 그냥 이 토지를 얘한테 넘겨주려는 거예요. 신림이 이걸 사는 구조인데 싸게 사면은 회계 감사에 걸리죠. 그래갖고 이거 감정평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은 3분의 1, 신림은 3분의 2, 건물 위에 있는 꾸진 건물 그 자체는 다 신림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피스텔로 지은 이 예쁜 오피스텔 건물도 신림 거예요. 그럼 이제 관악은 토지만 얘가 신림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평가한다고요? 대상 물건의 확정? 여기 위치는 특정할 수 없죠. 위치는 어딘지 몰라요. 그냥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제 맘대로. 공유 지분인데, 공유물인데 위치 특정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는 거죠. 3분의 1만 토지를 평가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공시지기준법? 조성원가법?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짜 고민을 하시고 내가 배운 거 우리 2번 문제 다들 지금 한 3년 연속 2번 문제에서 다 고꾸라지시거든요. 이거 이런 유형을 뭐 시중에 학원에서 우리 학원가에서 안 풀어본 유형이다. 뭐 아무도 강사가 못 맞춘다. 그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든 여기다 아는 척하는 그 스킬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1년, 2년, 3년 공부하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 여기다가 그냥 어쨌든 엮어서 갖다 바르는 거예요. 토지의 평가인데 그 다음 자료를 봐봐요. 분명히 토지 평가를 했는데 인근 근생 거래 사례,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사례. 이거 구분 건물이니까 감칙 16조 우리가 거사비 풀 때 보던 자료랑 비슷한 자료가 나왔어요. 일단 골라야죠. 골라 봅시다. 자, 1종 여기 보시면은 근린생활, 휴게음식점, 소매점, 면적을 보세요. 전유 면적
층도 보세요. 층. 자, 여러분 상업용 시설의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0점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 자, 쓰세요. 뭐예요? 층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달라진다. 같은 층이어도 전면부, 후면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면적이 이제 가치 형성 요인에 반영이 된다. 면적이 크면은 단가는 떨어진다. 면적이 작을수록 단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가하고도 잘 어울려야 돼. 구성이 잘 어울려야 돼. 그쵸? 약간 올리브영, 뭐 다이소, 뭐 갑자기 이러다가 뭐 스타벅스 뭐 이렇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상가가. 네? 그쵸?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리브영 있고 스벅은 들어가는데 다이소가 있는데 그 건물에 스벅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큰 건물 아니면. 그러니까 구성이 어울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상업용 건물의 가치 형성 요인이거든요. 자, 제 이제 그 합격자 발표 나서 점수를 봤는데 시립업 다 잘 맞았어요. 대략 이 정도 됐는데 그 우리 커트라인이 50점이거든요. 올해 딱 50점 0점인데 48.8 나와서 1.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다 과락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무 45점 맞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여기서 한 1점만 더 얻었으면 문 닫고 합격하는 건데 이론에서 법규에서 이렇게 제가 있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꼭 답안지 2권을 써라. 너는 답안지를 2권을 써야 된다. 왜냐면 네 답안지는 당신의 답안지는 알맹이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이걸 양으로 때려 부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권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공부할 때 이론에 갖다 바를 거를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론을 갖다 바를 거거든요. 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사례 잘 골라야겠죠? 자, 지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지층은 당연히 아니고 저는 뭘 먼저 보냐면 여러분 뭐 자기에 따라 다 달라요. 뭐 층을 먼저 보고 뭐 그다음에 연식을 보고 그다음에 면적을 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층 보고 면적 보고 연식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층이 일단 아니에요. B는 지워. 저는 연식을 봐요. 얘는 2020년에 지어줬고 얘는 2005년. 그러면 확실히 이게 더 기준 시점이랑 가깝겠죠. 그리고 거래 시점도 C보다는 A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A를 고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시는 거고 배제 사유 쓸 때도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배제 사유 쓸 때 얘는 층이 상이함, 얘는 너무 노후화됐음. 그래서 기준 시점 최근, 면적도 유사하고 1층인 1번을 선택했다. A를 선택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생 거사비 하면 되니까 A로 거사비 하면 되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거사비 하면 될 거예요. 뭘 고를까요? 전 면적을 본다 그랬죠? 면적 내가 25제곱미터예요. 25제곱미터. 59.85? 근데 면적이 다르다고 그냥 날리긴 좀 그래. 그럼 세모. 26? 26이나 25나 세모. 12 세모. 다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다 괜찮아. 그리고 저는 그다음에 연식을 보거든요. 2017, 2019, 2004. 2004는 확실히 날리자. 얘는 확실히 날리자. 그쵸? 그러면은 얘가 좀 더 신축이고 2019년이 좀 더 신축이고 면적이 더 확실히 비슷하죠. 그래서 2번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착착착 생각하고 빨리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막 자꾸 헷갈리면 안 돼. 근데 A도 되지 않을까? A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써서 우기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2번을 딱 골라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구조는 쉽죠. A 골라서 거사비하고 E 가지고 거사비하면은 그러면은 전체 이 오피스텔 주상용 건물의 가치가 나오겠네요. 그쵸? 전체 여기 근생하고 거사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피스텔 거사비 해가지고 하면은 전체 값이 뭐 한 100억이 나오겠다. 근데 얘는 토지랑 건물로 나눠서 그럼 토지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얘는 비중가액. 비중가액이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액이죠. 그리고 토지가 몇 프로일까? 건물이 몇 프로일까? 이 토가구 건가구를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자, 이론 문제.
어떠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가격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 20점, 20점. 그럼 한 두 가지 이상 써야겠죠. 3가지 정도 써야 되거든요. 제가 강평자리에 다 넣어놨어요. 공제하면 되잖아요. 공제. 전체 토지 건물 다 원가법으로 구해가지고 아까 전체 건물에서 뭐 건물값을 구하기가 쉬워. 뭐 건축 도급 계약서 있어. 건물값이 한 20억. 그러면 공제해가지고 토지는 80억.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비율. 요 동네 가치에서는 토지가 한 80% 정도 차지한대. 평균적으로 다. 비율 80%. 그리고 3번, 통계 자료. 어디서 발표했어? 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했어. 국토부에서 발표했어. 전국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유형화해가지고 주거용은 토건이 요 정도 배분 비율, 뭐 오피스텔은 요 정도, 아파트는 이 정도, 상업시설은 이 정도, 업무시설은 이 정도 발표를 했어. 자, 이렇게 3개 쓰시는 거예요. 이론 문제에서. 그리고 장단점도 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시점 수정 자료, 자본 수익률, 집합 상가.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의 시점 수정은 자본 수익률로 하는 건데요. 자본 수익률 옆에 집합 상가가 있죠. 또 괄호에 뭐 나올 수 있냐면 중대형 매장. 중대형 매장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매장이었나? 소규모 매장.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고르셔야 되냐면요. 중대형은 3층 이상의 상가예요. 3층 이상.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 자산의 특성에 맞게 써야겠죠. 이 자산은 집합 상가이기 때문에 집합 건축물. 얘는 토지 건물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토지 건물. 네, 나는 집합 상가니까 집합 상가의 자본 수익률을 쓰시는 거예요. 뭐 시점 수정 이런 거 틀렸다고 뭐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로 시점 수정하시고, 여기는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 지수. 그러면 얘는 X고 오피스텔로 하면 되겠다. 지가 변동률이 나와 있네요. 지가 변동률. 토지는 감책 14조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그치, 지변율 필요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집합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 거사비, 원가법, 거사비, 사례 고르고,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하고, 단가, 면적. 여기 가치 형성 요인에 외부, 내부, 호, 기타 이렇게 있는 거죠. 원가법 토지, 건물. 토지는 감칙 14조. 감칙 14조.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 시, 지, 개, 그. 여기 개에 이게 대지면 가, 접, 환, 획, 행기 있는 거고, 전답이면은 접자, 획행기 있는 거고, 임하면 접자, 행기 있는 거예요. 건물은 감칙 15조, 원가법. 자, 여러분 건물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 2가지 있거든요. 2가지 써보세요. 1번 건물의 가치 평가. 1번 직접법. 2번 간접법. 2가지 있는 거예요. 직접법은 그 건축주가 제시한 자료. 직접 이거를 건축하는데 들어간 비용. 간접법은 역시나 뭐 통계 자료 해가지고 합리적인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나왔구나. 외부는 역시 상업용 시설이니까 고객 유동성, 상업시설 중심가의 접근성, 건물 요인은 그치 노후도가 중요하네요. 규모도 중요하고, 개별 요인은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스타벅스 있고, 여기 스타벅스 있고, 여기에 올리브영 있고, 근데 여기 뒤에 똑같은 크기로 뭐 부동산 중개업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면부 스타벅스 옆에 있는 올리브영이 비싸겠죠? 네, 그게 개별 요인, 사례 대비 주출입과의 거리예요. 개별 요인, 호별 요인이 개별 요인이에요. 외내 호기, 외내 개기, 개별 요인, 호별 요인. 개별 요인 중에 호별 요인이 중요해서 호별로 나는 표기를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치 형성. 그치, 지하철하고 가까워야 되죠.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그치, 얘도 노후도 중요하죠. 그 주차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브랜드도 오피스텔도 브랜드 많이 지어요. 레미안도 레미안 아파트 지어놓고 옆에 레미안 오피스텔 짓는 거 되게 유행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개별 요인, 그죠? 층별 효용. 층별 효용. 다음 자료 보니까 층별 효용 지수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 1층, 2층, 3층, 4층, 10층. 근데 1, 2층이 상업용 시설이었고 사례는 A를 골랐나요? E를 골랐나요? A를 골랐나? 얘는 근데 1층 사례였어요. 1층 사례. 근데 1층 사례 가지고 1층을 이제 거사비로 구했는데 1층 사례 가지고 2층을 구하려면은 층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층별 효용이 나온 거고 얘도 뭐 대충 5층짜리 사례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5층하고 3층은 진짜 다르거든요. 조금 한 3%, 5% 정도 분양가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열층 7층부터 뭐 15층까지는 5층보다는 진짜 한 5%, 6% 더 비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층별 효용비죠. 친절하게도 주거용 오피스텔 따로 주고 근생 따로 줬어요. 따로 준 거예요. 오피스텔 따로 주고 층마다 근생도 1, 2, 3층 준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층을 잡아요. 전 기준층을 3층으로 잡았거든요. 이 동네 3, 4, 5, 6층은 다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대신 6층하고 이제 7층부터 로열층이라고 본다면 이거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8020, 17000. 계산기 해보세요. 18020 나누기 17000. 딱 1.0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6% 우세한 거겠죠. 그럼 여기는 다 100점, 100점, 100점. 얘는 106. 그쵸? 100점, 106. 요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합치면 돼요. 100점 대비 얘는 몇 점인가? 구몬 수학이에요. 구몬 수학. 근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만약에 100점으로 잡았다. 그럼 얘는 한 60점 될 수도 있거든요. 114, 190. 딱 60점이네. 60점. 그리고 102 나누기 190. 54점. 상가는 1층이 100점짜리라고 보면은 2층은 60점이고 3층은 54점이다. 이거예요. 점수예요, 여러분. 점수. 이것도 다 점수예요. 100점, 95점, 90점, 85점 다 점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개별 요인, 가치 형성 요인 하는 거고. 그렇죠. 비교 표준지가 나오죠. 감칙 14조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비교 표준지가 나와요. 자, 골라보세요. 저는 토지 고를 때 저는 용도 지역 먼저 봅니다. 다 일반 상업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이니까 도로교통 가로 조건 봅니다. 세로 가는 날릴 거예요. 내가 아까 중로 한 면이었나 그랬거든요. 중로 한 면. 난 중로 한 면이니까 세로 날리고 중로여가 여기 있네요. 그럼 가번을 그냥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변율로 시점 수정하고 평가 사례는 그 밖의 요인이겠죠? 자,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가격의 가치 이론과 부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밖의 요인은 왜 하는 건가요? 강사가 알려줘서 합니다. 아니죠. 이거 그 밖의 요인 이론 올해 문제 아니었나요? 이번 문제? 맞죠? 이론 시험지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 일단 이론 시험지는 한 장 아니면 2장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쪽수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밖의 요인 왜 하는 건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간 정치적인, 정책적인, 당위적인 가격이죠. 우리 이제 정말 하나하나 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서 하잖아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가격이에요. 얘를 이제 시세 수준만큼 적정하게, 과도하면 안 돼요. 적정하게 보정을 하는 거다. 시장 가치, 시세는 뭐예요? 졸렌, 자인 졸렌 배웠죠? 그 존재 가치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다, 합의가 된 가격이다. 그래서 표공은 뭐 세금 목적, 보상의 목적, 뭐 이런 걸로 쓰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당위 가격이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사들이 평가한 평가 선례나 시장 거래 사례로 적정하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 보정을. 그거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평가 사례는. 자, 보시면은 일단 토지 평가니까 무조건 용도지역 틀린 건 날리고 세로가 날리고 그 다음에 평가 목적도 한번 봐주세요. 요즘 담보는 거의 그냥 시장 가치랑 비슷하게 보거든요. 근데 담보보다는 시가청구. 담보는 안정성과 환가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살짝 낮게 평가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시가청구 목적으로 평가했으니까 거의 그냥 거래 가격 수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고르는 거죠. 디귿. 이런 거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담보 목적이라서 제외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담보 목적 제외. 시가참고 적정. 도로 적정. 용도지역 일반 상업. 디귿 선정.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요. 제도달원가 나오고 뭐 내용 연수, 뭐 유효 경과 연수, 잔존 연수, 관찰 감가. 그쵸? 이게 보세요. 내용 연수 여기는 39. 이 모텔이 아니죠. 39면 여관이에요. 여관. 이 여관은 39년 된 건데 새로 지었잖아요. 다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사용 승인 날짜로부터 세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적당히 봤을 때 요거는 한 8년 지난 걸로 보자. 새 건물로 보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효 경과 연수랑 잔존 연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준 시점 현재 지금 이 예쁜 오피스텔 건물을 평가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거 이렇게 제조다원가 이렇게 하고 50분에 이제 뭐 10일 이렇게 하시는 분 있다고요. 네,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효 경과년수가 8년이니까 40이 나누기 5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 건물 배분 비율 자료. 자, 왜 나왔는지 몰라요. 이 자료 왜 나왔는지 아셨나요? 눈치채셨나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죠? 보세요. 법원에서 감정평가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경매평가랑 소송평가 뭐 그런 거죠. 그 봐봐요. 아파트도 다 층별로 나눠놨어. 재건축인 것도 나눠놨어. 그 연립주택도 재건축인 거 나눠놓고 상가도 있고 다세대도 있어요. 상당히 유형별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요것도 비주거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지역도 나와 있어. 서울, 층도 나와 있어요. 층.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에 1층이 만약에 한 4개 호수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 올리브영, 여기 스타벅스, 여기 맥도날드, 여기 뭐 안경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얘 전체가 1층이 5층 이하짜리 빌딩이라면은 토지는 52%, 건물은 48%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해요? 이제 여러분이 빈 답안지, 깨끗한 답안지를 열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평가계요 쓰고. 그렇죠? 뭐 써야 돼요? 주방법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방법, 그다음에 대상 물건 확정하라는 게 또 심지어 문제였어요. 대상 물건, 가격 시점, 평가 방법 쓰고, 로마자 2번, 물음 1번, 대상 물건의 확정. 자, 여기까지는 잘 쓰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손이 안 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손이 안 나가요.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내년에 만났어. 그러면은 이제 당황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뭘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토지 평가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몇백 개 호수에 오피스텔이랑 상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상 물건은 문제에서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라고 일단 쓰는 거예요. 토지래. 토지요. 이렇게 써요. 토지요. 얘 토지 평가 방법은 14조 공시지가 기준법. 그다음에 거사비. 근데 합리성 검토 생략하래요. 거사비도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못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비교 방식으로 해당 구분 건물을 감정평가하래. 여기서 이제 눈치 까는 거예요. 여기 일단 모르겠죠? 살짝 남겨놔. 여기 A4 용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5점이라서 내가 이거 쓴 것보단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남겨놓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는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감칙 16조. 이제 합리성 시상가액 검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맨 뒷장에 아까 토지 배분 비율을 준 거구나. 그래서 구분 건물 평가하고 토가구 구해가지고 거기서 지분 평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흐름을 보고 눈치 까는 연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문제 1번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들 자빠져 고꾸라질 거예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자 3번 하고 물음 2번 쓰고 이제 거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 지, 가치형 성요인 하셔갖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부 논점은 뭐예요? 세부 논점은 근생 사례 따로. 그 다음에 오피스텔 사례 따로. 그 다음에 합쳐야 돼요. 목차 쓰는 연습은 이런 식으로 일단 연습장에 먼저 하세요. 근데 근생은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었어. 근데 사례는 1층이야. 그러면은 칭요비.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칭요비라는 세부 논점이 있다. 칭요비는 어떤 가격 자료에 근거가 주어졌나? 분양 가격 자료. 믿을만하다. 분양 가격 자료. 신뢰할만하다. 그래서 갖다 쓴다. 그래서 합계를 구했다. 151억이 나왔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로마자 3. 이게 물음 2번 끝이에요. 그다음에 물음 3번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답안지를 크게 쓰세요. 그럼 2권씩 쓸 수 있거든요. 글자도 크게 쓰고 2줄씩 띄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으로 가서 원가법 하면 되잖아. 토지, 건물, 목차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토지, 건물, 토지 양가로 1번, 공시지. 근데 내가 모르고 원래는 예쁘게 쓰려면 1, 토지, 2, 건물, 3, 합계. 그리고 여기서 양가로 1번, 표준지. 이렇게 쓰면 제일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갑자기 여기다가 비교 표현지 선정. 이렇게 막 열심히 쓰다가 2번 시점 수정, 3번 집값 변동률, 4번 뭐 개별 요인, 5번 그 밖의 요인 하다가 이제 건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목차를 뭘로 잡지? 6번으로 잡으면 너무 초짜티 나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냥 6번 그냥 건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실제 시험장 가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그래서 일단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일단 목차 갈겼어. 근데 그 갈기고 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문제의 구조랑 이 목차의 개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화이트 다 지우고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6번 건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번 제조달 원가의 결정. 왜요? 왜 이 목차가 나와요? 왜? 건물의 평가 방법이 감칙에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시오라고 써 있어서 1번 제조달, 2번 감가, 3번 결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은 그냥 바로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해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다 구했다. 그 다음에 물음 4번에서 이제 토지 배분 비율을 결정하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 가지고 이거는 관악의 지분이 관악이 만약에 여기를 3분의 1 갖고 있다고 치자. 근데 요게 아까 한 10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아까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뭐 그런 자료도 줬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만 또 따로 줬었고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배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일단 여기는 아니겠죠? 그럼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우리가 한 10층짜리 건물이었나요? 10층짜리 건물이고 아니지. 우리가 6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인데 몇 층짜리를 가지고 관악의 배분 비율이라고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1층에 몇 퍼센트, 2층에 몇 퍼센트, 3층에 관악 거 몇 퍼센트 해가지고 총 몇 퍼센트. 그래서 151억에 몇 퍼센트에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쓰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쓴 애들이 가점을 받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 쓰고 요거는 이상하다라고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상하다. 요거는 이상하다까지 써주셔야 답안을 잘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혼자 끄적일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상하다. 요거는 조금 개별적인 그 분석하는데 떨어지는 것 같다. 본건의 개별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 본건은 여관이었다가 오피스텔로 변한 특이한 자산인데 얘는 도대체 어떤 오피스텔이라는지 연식도 안 나와 있고 면적도 안 나와 있다 하면서 얘를 막 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2번 문제를 풀러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50분 지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2번 문제 풀러 가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풀지 말고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원가법 해놨잖아요. 토지 건물 구해놨잖아요. 그쵸? 토지 건물 여기 토가구 건가구라고 쓰세요. 토가구 건가구. 원가법으로 토지 건물을 평가하면은 토지 방법 1번 원가법, 2번 거사비, 3번 수익환원법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원가법으로 토지 건물을 다 구하죠. 그리고 이게 몇 퍼센트인지 나오잖아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 토가구 건가구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토가구 건가구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왜요? 이게 한 100억이 나왔어. 근데 토지가 한 30% 정도 토지가 한 20% 정도 차지해. 왜냐면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여서 건물 가격이 막 너무 비싼 거예요. 토지가 한 20억이야. 근데 토지가 지금 신축 건물 올라갔을 때 토지가 20억이에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했어. 근데 얘를 얼마 주고 사왔어요? 얘를 20억 주고 샀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죠. 적어도 한 13억에는 사왔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는 매가야. 얘는 그냥 매가고, 20억은 우리가 감치 5조 시장 가치로 구한, 평가사가 구한 아주 잘 구한 가격이라고. 그쵸? 수익환원법에서 120억이 나왔어. 토지가 20%니까 24억 정도 되는 거겠죠. 24억짜리 토지를 20억에 사왔어. 잘 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매가가 막 23억이다 이러면은 이 투자자는 잘못 투자한 거죠. 토지를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토가구 건가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뽑아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거를 골라보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예시답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 이제 같이 보시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확정, 평가 방법. 일단 목차를 짜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목차를 짜세요. 본건 토지는 자 키워드 같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공유 지분이라는 거 꼭 쓰셔야 되고 뭐 지분만의 감정평가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뭐 써야 되냐면 구분 건물 쓰셔야 되고 대지권 미정리 쓰셔야 되고 위치 특정 되지 않은 바까지 쓰면은 베스트. 여기까지 쓰면 베스트. 요 세 개는 꼭 쓰셔야 되고요. 공유 지분, 구분 건물, 대지권 미정리. 여기까지 쓰면은 공부 좀 하셨군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평가 방법 뭐 쓰셔야 돼요? 토지 소유권과 대지권 건물이 일체 꼭 쓰셔야 되고 감칙 16 쓰셔야 되고 거사비 쓰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함까지 쓰면은 베스트인 거죠. 일체로 거래돼서 감칙 16조 거사비다까지는 이 세 개는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리적인 기준 원가법으로 한 개별 물건의 합 감칙 7조로 구한 토가구 건가구로 배분을 하겠다까지 쓰면은 완전 베스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목차죠. 일반적인 목차. 사례 선정, 사정 보정, 사시, 가치 형성률. 근데 시점 수정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근생이 있었고 오피스텔이 있었고 각자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근생은 상업용 부동산 자본 수익률로 시점 수정하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하셔야 돼요. 연립다 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치 형성 요인도 목차를 여러분 마음대로 짜셔야 돼요. 가치 형성 요인. 자, 4번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있죠. 1번에 근생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이 목차도 돼요. 근생해가지고 층별 효용비 그리고 표 그리셔도 돼요. 100점, 60점, 54점. 여기가 본건 답안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반가로 2번 왜, 내, 호, 기 해가지고 결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층별 효용비 먼저 뽑아서 쓰셔도 되고 답만 맞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이 같은 평가사가 뭔 말인지 알겠다. 내 동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목차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목차는 층별 효용 지수부터 쓰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근생,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 안에서 층, 외내, 호기 하는 목차가 더 좋은 목차예요. 이거보다는.
왜냐면 지금 약간 헷갈리잖아. 1번 갑자기 층유비, 양가로 1번 층유비, 그 다음에 2번 근생에 1층 2층 2개, 그 다음에 오피스텔 3개. 더 보기 안 좋죠? 근생 쓰고 오피스텔 쓰고 그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은 목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가액, 비중가액이라고 저는 많이 썼었고요. 뭐 감정평가액의 결정, 뭐 시상가액 결정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해서 다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원가법 하라 그랬죠? 원가법은 여러분 원가법은 잘 아시죠? 원가법 목차는 깔끔하게 내가 짜야지. 1번 뭐 처리방침 쓰셔도 되고 바로 1번 토지 쓰셔서 처리방침의 키워드를 착착착 끼워 넣으셔도 되고 맘대로 하셔도 돼요. 2번 건물, 3번 합.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요것만 절대적으로 구하시는 거지 목차를 어떻게 짠다 뭐 키워드를 뭐 하나 빼먹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토가구 건가구를 여기서 구해내셨어야 합니다. 네, 토가구 건가구를 다 예쁘게 구해놓고 요거를 안 썼어. 요거 안 쓰는데 막 요거 점수가 막 한 3점이야. 3점. 제가 아까 말했죠. 1.2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1.6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도 있고 0.5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도 있잖아요. 진짜 한 점 한 점이 다 너무 소중하니까 최대한 많이 빨리 쓰는 연습을 하시고 안 빼먹고 요거를 구하는 게 여기에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채점 기준을 한다면 얘는 그냥 한 0.5점. 시점 수정? 점수 없어. 없어. 점수 없어. 얘 한 1점. 이 정도 하고 쭈쭈쭈 해가지고 토가구 건가구 구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구했으면은 1점. 요거는 한 2점. 요렇게 아마 채점 기준이 매겨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차로 배분 비율을 결정하겠다. 한국부동산원, 법원, 통계치 어려운 바, 어렵다, 이상하다. 요 통계 자료 이상하다. 이걸 꼭 써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통계치라는 말 꼭 써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본건의 원가법 시상가액을 기준으로 토가구 건가구를 구했다. 그래서 전체 513억짜리 건물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6%고 그중에 3분의 1만이 관악이니까 관악은 회계장부에 이 토지를 신림한테 양도할 때 148억에 양도했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해줘갖고 이제 관악의 회계 차장님한테 감정평가서를 보내요. 토지가액은 148억 정도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문제가 어려우니까 가서 답안지 잘 써보시고 구조도 한번 잘 짜보시고 그렇죠? 복습을 하세요. 논점 같은 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어렵죠. 임대료 감정평가액은 나왔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죠.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 월 임대료를 별도로 표시하시오. 자, 임대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뭐예요? 22조 임사비가 먼저 떠올려야 돼요. 임대사례비교법. 얘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키워드인데 공부 조금 하신 분, 뭐 한 2년차, 3년 차인 분들 답안지 내면 귀찮아서 그냥 안 써요. 왜냐면 자기 아는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도 알겠지 이러고 안 써요. 안 돼요. 꼭 쓰셔야 돼요. 지금 연습할 때부터 꼭 쓰셔야 돼요. 임대사례비교법 쓰시고 임대료 가격 시점은 임대료 기산일, 합리성 검토는 적산법 여기까지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토지 건물이네요. 얘는 토지 건물. 일반 상업 업무용 소로안면 한 500제곱미터 정도.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는 거고 한 7년 정도 된 건물이고 연면적 이 정도, 업무시설, 근생 이 정도. 옆에 층별 현황 보면은 1층에 뭐 있고 여기 임대료 평가 부분 2층 이 사무실만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예요. 대상 물건 확정이 됐죠? 여기를 만약에 어떤 회사가 여기를 이제 벽을 터가지고 여기 통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임대료를 한 5년을 계약했는데 2018년부터 2023년 이제 2024년이니까 갱신 좀 하자. 갱신 좀 하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만약에 월 임대료를 뭐 한 달에 2천만 원 냈는데 야 올리자. 3천만 원으로 올리자. 할 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2층만의 임대사례 가져와서 옆에 또 비슷한 오피스 빌딩 있겠죠. 2층만의 임대사례 여기 가져와서
가져와서 얘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가져올 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 임대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질 임대료 사례를 가져와서 사례 선정, 사정 보정, 사시지, 가 해가지고 내 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감칙 22조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평가 방법의 원칙. 그리고 합리성 검토, 적산가액.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적산법. 적산법은 공식이 목차죠. 공식이 목차예요. 적산법은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요게 목차니까 1번 기초가액, 여기 양가로 1번 토지, 양가로 2번 건물, 3번 합계. 여기선 토가구, 건가구 안 구해도 돼요. 굳이 이게 논점이 아니니까. 기대이율은 뭐 CD 금리도 있을 거고, 시장 추출법도 있을 거고, 통계 자료도 있을 거고, 필요재경비는 약간 개별 물건의 특성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적산법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이 통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여러분 임대료가 아니라 가격을 구했어요. 여러분 적산법 해가지고 200억 가격을 구했어. 그 다음에 임대료, 적산 임대료를 가져와야 되죠. 적산 임대료. 이게 임대료의 가격을 구한 거예요. 200억, 전체 200억. 그리고 여기 부분만에 임대료를 구할 때는 효용 적수라는 개념이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층별 효용비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층별 효용비는 층별 효용비고 적산법 할 때는 효용 적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200억이라는 총 임대료 합을 여기다가 효용 적수의 구성 비율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잘 배분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임대료 평가 대상 개요. 본건이라는 얘기죠. 본건이 이제 2023년 1월 1일에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쵸. 임사비니까 임대사례 내역이 나오겠죠. 자, 임대사례 선정할 때는 우리는 2층 일부분을 하는 거니까 전체는 좀 아니다. 그쵸? 전체는 좀 아니에요. 전체 임대사례, 전체 건물의 임대사례는 아니겠죠? 그리고 사용 승인을 한번 보고, 층도 한번 보고, 임대 면적도 한번 보고, 임대 시점도 한번 보고, 중로 한 명, 뭐 다 비슷하네. 다 비슷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비슷할 때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이용상, 사무실, 근생. 그쵸. 나는 근생은 아니었죠. 사무실이었죠. 2층에 있는 사무실. 그래서 A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사비는 사례 골랐죠.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례 잘 골랐어. 그럼 A의 실질 임대료로 단가로 이제 꾸며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나와 있고 A의 보증금, A의 월세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실질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실질 임대료를 구하면은 7천만 원 곱하기 보증금 운용이율 몇 퍼센트 주겠죠? 플러스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관리비 있으면은 관리비는 써주고. 관리비는 뭐래요? 임차인의 사용에 부과된 부가사용료의 성격임. 이런 식이면 관리비는 포함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 구해서 임대 면적 510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510 제곱미터. 그래서 단가를 여기다 이렇게 구해놔요. 단가가 24만 4천 원. 사례를 선정했는데 사례는 24만 4천 원 곱하기 이제 나는 1.0004C 임대료 가치 형성 요인 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가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층을 비교해야 되잖아. 층. 얘는 3층이고 나는 2층이니까 나는 2층, 3층. 요 층협이. 요거는 층협이에요. 효용 적수는 적산법이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층효비라는 개념하고 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는 층효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네. 전월세 전환이율. 아까 5천만 원 설정했을 때 월세 얼마인지 해보라 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위지수가 부동산 임대료 지수라니까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비교 항목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가 알아서 우열세를 구분해봐. 네가 알아서 구분해봐. 여기 나왔네. 소규모 상가, 중대형 상가, 오피스, 매장용. 요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층별 임대료 효용 비율이죠. 그쵸? 여긴 다 구해놨네요. 그쵸? 1층을 100점으로 두고 상가니까 2층은 50점 이렇게 해놨네요. 나는 중대형 상가인가요? 나는 저기 5층짜리 건물이니까 중대형 상가 2층 3층 이렇게 해놓으시고, 잠깐만, 상가가 아니죠. 나는 오피스니까 2층 3층 이렇게 해놓으시고, 토지 및 건물의 시장 가치, 얘는 왜 나왔을까? 얘는 여기서 뭘 뽑아내는 거예요? 기초가액 뽑아내는 거예요. 이 문제가 40점짜리로 더 어려워지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여러분들을 보고 각각 또 구하라고 시키겠죠. 아까 1번 문제처럼. 근데 이제 얘는 야,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야 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초가액으로 쓰면 적정하다 라고 답안지에 써주시는 거예요. 토지, 건물, 합. 기대이율. 그렇죠. 시장 임대 사례 뭐예요? 시장 추출법. 기대이율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써보세요. 원칙,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요소 구성법, CEO2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거고, 요 시장 임대 사례가 이제 시장 추출법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요? 여기서 실질 임대료 구하고, 그쵸? 여기 본건의 가치 구하니까 본건의 가치, 순수익. 이렇게 하면은 요게 바로 기대이율이잖아요. 기대이율. 자, 순수익 아니죠? 순 임대료. 여러분, 본건 가치 순 임대료는 기대이율이에요. 본건의 가치 NOI는요? 얘는요? 환원율이에요. 우리가 용어를 되게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무나 재무관리 이런 거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눈치를 잘 까야죠. 순임대료, 기대이율, NOI, 환원율. 본건의 가치?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이율을 여기서 한번 구해보고 여기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는구나. 그 자료인 거죠. 그 자료. 왜냐면 자료 제목이 기대이율 산정 관련 자료니까. 이 두 가지 자료를 꼭 다 써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효 조소득 구성비상 영업 경비 비율. 이 꼴 필요재경비에 대한 자료거든요. 해당 권역의 유효 조소득 구성비는 임대 수입이 81%, 기타 수입이 영업 경비. 자, 순 임대료 얘가 81%, 기타 1%, 경비 18% 해가지고 이제 10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필요 재경비는 그러면은 필요 재경비 비율은 순 임대료 수입 대비 영업 경비로 추출하래요. 18%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 임대료 수입 대비 영업 경비로 추출하래요. 그럼 필요 재경비는 한 22.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2.2%. 필요 재경비는 22.2%는 기초가액이 22.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답안지 쓸 때도 자료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거고, 예시답안 같이 보시면은 같이 동그라미 쳐보면은 일반시가 이거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감칙 22조 반드시 써야 되고, 임사비, 적산법, 기준 시점, 임대료 기산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반드시. 귀찮으면은 복습할 때 그냥 감칙 22, 임사비, 적산법, 임대료 기산일 2023, 010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복습할 때는. 그래서 이제 임사비가 큰 목차로 나오고 그 다음 목차가 적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적산법부터 볼게요. 적산법.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초가액은 한 대로. 근데 요게 뭐예요? 임대부분 효용 비율. 요게 효용 적수예요. 요게 효용 적수.
효용적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별표. 자, 이거는 효용비.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효용비. 얘는 면적. 효용적수는 각 층 면적에 따라서 효용비를 구해가지고 이제 시그마 한 거죠. 적이 쌓을 적자거든요. 적재한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한 1층씩 쭉 쌓아보는 거예요. 면적에다가 점수를 이거 효용비 옆에 열고 점수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써놔야지 나중에 개념이 더 어려워졌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얘는 층에 대한 점수예요. 1층 100점. 얘는 이제 면적 해가지고 쫙 쌓아서 내가 아까 2층이었죠. 2층. 나 아까 2층이었잖아. 60 곱하기 210점 한 게 이제 12.12%래요. 전체 임대료 구성비에서 2층 사무실은 12%다. 기초가액 구했으니까 거기서 12% 해주고 기대 이율 해주고 필요 적용비 해주는 거예요. 요런 유형 상당히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상당히 전형적인 유형이라서 기출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전형적인 거라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인데 전형적이라서 그냥 요런 식의 템플릿이라고 하죠. 템플릿을 내가 하나 배워간다. 요런 템플릿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일반 평가 요런 템플릿 한 10개 유형이 있거든요. 요런 유형. 그다음에 보상평가 한 5개 정도 추려가지고 익숙한 유형이 있어요. 그것만 그냥 잘 하시고 나머지는 곁다리로 그때그때 타격을 입어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전형적이지 않아요. 1번 문제는 난이도 최상, 2번 문제는 난이도 그냥 중, 전형적인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합병 전후 토지감정평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문제죠. 문제 3번은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얘는 그냥 구몬수학이에요. 구몬수학.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예시답안 보시면서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 4번도 약간 특이한 논점이 있죠. 계산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문제 4번은 그냥 거삽이에요. 거삽인데 계산하는 게 되게 쉬워.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가 주어지고 22페이지 그 뒤에 유사 물건의 평가 선례가 주어져요. 여러분 거삽인데 평가 선례에서 사례를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평가 선례 골라서 여러분 평가 담보 평가 하면은 여러분 저기 그 위원회 불려가요. 혼나가서 거래 사례로 하시는 거죠. 거래 사례. 거래 사례 골라가지고 사시가 하면 되잖아요. 거래 사례. 이게 좀 특이해요. 그냥 공부상 지층이나 뭐 현황 1층 이런 것도 나오고, 공부상 지층이나 현황 1층 상당히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기출문제에 나왔었으니까.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2000년도 20기 초반 문제에 4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전형적인 거고. 그래서 거래사는 2번을 선택하는 건데요, 여러분. 자, 거사비 할 때 용도지역 상관없어요. 용도지역 달라도 돼요. 그리고 본권 내에 있으면 본권 내가 더 주요하겠죠. 얘네보다는 내가 더 내 본권 내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아까 1층에 전면 도로 1층에 있다 그랬거든요. 얘 동일 건물 내 전면 도로 기준 본권과 동일 로변 상가. 지층인데 나는 1층인데 얘 고르는 거예요. 지층 고르는 거예요. 지층 사례 고르시는 거예요. 1층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얘 보세요. 얘는 2층이라니까요. 2층. 저기 기름동 가면 이런 아파트 되게 많아요. 기름동은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요런 상가가 있는 건데, 경사지에 이제 위치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경사지가 이렇게 있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현장에 가도 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있어요. 상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차도고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고 여기는 지층. 실제로 왜냐면 1층 여기서 들어오니까
여기가 주 노선이거든요. 여기는 뒤로 가면은 막 야산이 나와. 여기가 주 노변이에요. 사람들 다 여기로 다녀. 얘는 현황 1층. 그리고 사례는 여기 있어. 얘는 지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 떼보니까. 얘는 1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 떼보니까. 하지만 둘의 가치 형성 요인 같다. 그래서 2번을 고르는 거예요. 2번을. 이게 끝이었어요. 4번 문제는. 이게 끝이었고 4번 문제 예시 답안 같이 보면은 평가 개요에 오픈 상가 동그라미 하시고 감칙 16, 거사비, 합리성 검토 생략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좀 쉽고 배점이 작았던 거라서 합리성 검토 생략한다는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와 면적의 특정 가능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단독 효용 가치 인정까지 써주면은 좋고 그래서 각각 개별 평가하는 거예요. 개별 평가 1호, 2호, 3호 각각 개별 평가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가치 형성 요인 할 때요. 양가로 1번 501호 이렇게 하기보다도 요렇게 쓰는 게 더 훨씬 깔끔하거든요. 요렇게 쓰면은 계산 실수를 좀 덜해요. 요렇게 쓰셔도 돼요. 자, 답안지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가액 쫙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게 달라요? 이 호별 요인이 되게 다르죠. 호별 요인이 다 똑같은데 호별 요인 면적에 따라서 호별 요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치 형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면적이나 위치, 면적이 비슷해도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세 개 호수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 세 개는 각각 등기가 되어 있고 각각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 개를 다 사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는 거야. 그거 뭐지? 하이마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제일 비싸겠죠. 그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게 뭐 화장실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였고 계산도 요건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고 4번 같은 문제는 읽고 한 6분 안에 푸시면 딱 좋아요. 6분 안에. 진짜 6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요. 로마자 평가 개요 쓰고 오픈 상가 쓰고 2022-08-18 감칙 9조 2항 쓰고 감칙 16 거사비. 여러분 조사 다 생략해요. 조사 다 생략하고 합리성 검토 생략, 위치와 면적 특정 가능해서 각각 평가. 이렇게 세 줄만 써도 완벽하게 만점인 답안이거든요. 조사 같은 거 다 날리시고 만연체로 여기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잘해. 키워드 다 썼어. 계산 다 맞아. 시간이 없어서 2번 문제를 못 풀었어. 절반 풀다가 말았어. 그럼 너무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다 알죠. 논리 다 알고 사례도 다 알죠. 6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지 꼭 스탑워치 켜고 해보세요. 그래서 1기니까 뭐 사례 못 골라서 괜찮아요. 못 고른 사례 가지고 샥샥샥 해가지고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 그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좀 어려웠죠? 2주차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